자, 안녕하십니까. 명성부사입니다. 처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 주식투자 마스터 카페 그리고 매일경제TV 1세대 전문가였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앞으로 좀 물린 분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죠. 이 리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 이후에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8월 2일 딱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죠. 2009년 3월 3일 리만 사태 때 이 최고 바닥이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사라 45만 4천 원인데 이게 얼마야? 두 개가 줄었으면은 4,500원이? 4,500원? 지금 얼마예요? 하여간 액분도 했으니까. 대박은 이때 냈어야지. 그죠? 근데 저도 못했습니다. 이때 사놓고 오랫동안 보유하지 못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의 본질인 문제점은 일단은 끝났다고 보는데요. 근데 주가가 아직도 눌리고 있어요. 올라야 돼. 나스닥은 올라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못 가고 있단 말이야. 한국 증시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미국의 마이크론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월가의 천재, AI 천재래요. 레오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이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메모리 가격 여러분들 보시라고 6만 원이었던 게 16만 원이다. 이거 오른다 삼성전자. 그때가 이제 9만 원을 넘어갔을 때예요. 차트를 보면은. 저는 전고점을 넘기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전 삼성전자를 투자했고 하이닉스도. 근데 그때는 이제 조선주 방산주가 좋았으니까 조선 방산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어린 친구인데 2002년생이래. 근데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니까 반도체주 사야 된다 그러면서 펀드를 자기가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펀드에 몇십 조 원의 돈이 몰리면서 그것들을 4배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4배. 4배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유명해졌죠. 근데 어떻게 돼? 고점에서 빠지면서 4배가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봤자 4배가 되면요. 이거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이 있어요. 하이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들을 넘겼습니다. 시타델인가? 네, 월가에서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거죠. 시타델의 회장이 그거를 받았는데 빚을 갚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수하고 그 돈으로 메꾸고 이 사람 파산. 뭐 또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의 공격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또 이해가 가기도 해. 2010년이죠. 현대차, 삼성전자 제가 사라고 했을 때가 최저점이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10%를 허용했죠. 이미 이때 41%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그때 외국인들은 이미 다 사둔 거예요. 지금도 보면 40%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올랐어. 팔지. 분명히 실적도 좋아지고 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카페에다가 글을 한번 썼는데 자, 네이버 주식투자 마스터라는 카페죠. 이 DDR 가격이 아직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아니에요. 피크아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4만 원에서 최근에 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 메모리를 못 쓰게 애플에 경고했어요. 중국 메모리 껴주면 안 된다. 뭐 중국은 아직 H앱에 못 만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피터 린치가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유튜브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PER이 지금 뭐 2배, 3배다. 뭐 5배라고 쳐. 10배만 가도 이거 지금부터 2배 올라와야 된다. PER이라는 게요. 실적이 올라가면은 PER이 낮아져요. 그죠?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냐. 성장주의 실적이 최대치에 달해서 PER이 극도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탈출할 기회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PER이 3배, 4배 수준이라면은 단순한 수치상 극도의 저평가니까
무조건 2배 이상 상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예전에 제가 하이닉스에 대주 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주 공매도. 그때 PR이 15배였어요. 그 반토막 내야 되잖아.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서 재작년이죠. 하이닉스 적자 났다고 했을 때 와 하이닉스 적자 났어. 큰일 났다. 이상하게 사서 올라가. 쇼도 안 치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렸죠. 그때 PR이 15배면은 그러면 반토막 나야 되게 그게 아니란 얘기야. 여기까지는 참 암울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배 인버스 차트예요. 차트를 보면은 이 뭐 구름대가 어마어마해. 이게 과연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인버스 반대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어쨌건 미국은 오른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럼 미국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자. 저기 미국 계좌인데 미국 주식 하라는 게시예요.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는데도 엔비디아만으로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는데 조금 들고 있는 겁니다. 195%. 알파벳. 잘 가요. AMD. 저점에 샀는데 또 수익이야. 하다못해 하이닉스 AD야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만 왜곡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테슬라 샀구나. 테슬라랑 스페이스X도 쇼친 거 다 청산했습니다. 차익했고. QQQ 인베스코. 이런 걸 사야 돼, 이런 걸. 여러분들 보면은 마이크론을 저는 샀어요. 사야 될 것 같아. 인버스에 그거에 감당이 안 될 정도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미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1위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TSMC, 알파벳 C, 그 다음에 테슬라고 하이닉스가 여기 있죠? ADR이. 근데 이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더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총이 하이닉스보다 낮은 게 맞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버스 보면은 뭐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매도 신호가 나고 반등 파동이라서 되빠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미국 나스닥으로 올라갈 텐데 하이닉스 하나 잡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빠질 수가 있을까? 결국은 미국 주식은 우상향 하는데 빠지더라도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더 높아야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주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것도 참 모순이란 거예요. 오늘도 빠지고 있어서 실망이 다 크실 텐데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사야 돼. 저는 애플 조금 사봤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좀 저항이 있네요. 좋은 게 S&P 500 이런 거 사두란 말이에요. 이런 게 돈 되는 거예요. 월봉 연봉 보면은 매해 평균 28% 이해 빠졌지만 평균적으로 15% 20% 이상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 뭐 6억 7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연 10%씩 뺐어도 이득이란 말이에요. 6천만 원씩 뺐어도 장사하지 말고 6억을 여기에 넣어놓고 1년에 6천만 원씩 빼. 평균적으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1, 2, 3, 4 올랐으니까 1, 2, 3 오르면 내년에는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좀 그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미 공격이 끝났다고 봐요. 이때 팍 하고 눌렸고 저도 샌디스크 600% 수익이었죠. 600% 수익. 실적 발표하는 날 콱 하고 내려쳤다고. 빡빡빡 내려쳤다고. 이거는 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레오폴드 같은 사람하고 정도의 IQ 차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4배 레버리스고 자기가 공격당한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공격당하는구나 알고 게다가 이제 차트로 하이닉스 300만 원 우주 돌파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SK 하이닉스 이 우주 돌파 차트가 나오면요. 끝난 겁니다. 300. 제 텔레그램 방에도 300에 일단 팔아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와서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아니 미국 나스닥은 오를 건데 하이닉스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못 오르고 샌디스크도 못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이닉스도 올라가야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메모리만 못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피크아웃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 물론 11년 전에 사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팔 시기는 늦었다는 거야. 제가 카카오 같은 주식을 팔으라고 한 게 언제예요? 카카오 추천했다가 카카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때 다시 이 손실인데 어떻게 팔아요? 했어요. 빵 하고 일목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날 이때예요. 그게 13만 원에 팔았다면 14만 원에. 지금 3만 원인데 이거 또 빠집니다. 카카오는. 반등 다 왔어. 또 빠져. 또 빠진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일목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 다 팔어. 똑같은 자리예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팔고. 왜 그랬을까? 저는 카카오랑 에코프로 다 팔라 그래. 에코프로 지금도 팔으라 그래. 지금도. 그거랑 다르다는 거야. 얘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미국 기업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콱 반등 오고 콱 반등 오고 콱 반등 오고 콱 반등 오고 콱 했어.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직도 41%예요. 그럼 기존에 자기 물량들도 있는데 뭐 계속 빠지게를 허용하겠냐고. 그래서 이미 시타델 회장이 저 친구 레오폴드 파산시키느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꼴까닥하고 다 가져갔고 지금 누르는 세력은 뭐냐. 멍청한 세력이다. 지금 누르는 세력은요. 아직도 반도체가 피크아웃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큰 세력들이 엄청난 세력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과는 다른 세력 같아. 근데 걔네들은 이제 쇼친 애들이고 걔네들은 여차하면 환매도 쇼커버링 들어와서 불기둥 나옵니다. 여차하면. 그래서 이 카카오나 하이닉스 빠질 때 차트에서 상한가 가는 차트가 나오진 않았어요. 상한가 가는 차트는. 그럼 싸우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 차트를 딱 보면은 어쨌건 반등은 더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전국적으로 개인들이 물린 주식에서 V자형 급등으로 다시 가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그 과정이 어떨지는 감도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주식들을 좋아해요. 뭐 GS나 이런 것처럼 착착착착 치고 가는 주식들. 성향에 이런 게 참 맞아. 보면은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아니면은 제가 늘 주식시장에서 하는 게 남들이 안 하는 주식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아무도 안 산다 그럴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들어가서 재미 못 봅니다. 그럼 남들이 안 좋다는 게 뭘까? 코스닥 아닐까? 그럼 보면은 이제 SM 같은 주식 있죠? 다들 SM이라는 뭐 이런 주식은 추천도 안 하잖아. 바닥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한국에는 어떠한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다 보기 어려워요. 다 반등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좋죠. 방산주. 근데 문제는 얘도 아직은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게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다 팔고 그냥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저도 아들내미 계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아직도 수익이야. 얼마나 밑에서 샀으면은. 돌파할 때 산 거예요. 돌파할 때. 차익을 80%하고 20% 남았는데도 바닥 신호들이 있어요. 분명히. 조선주도 업황이 좋아지면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뭔가 이제 좀 변화가 올 겁니다. 그것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 거기에 편승해야 되기 위한 레오폴드는 파산했지만 저도 까먹었습니다. 많이 까먹었지만 파산 안 했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우린 또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좋습니다. 미국 주식 좋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희망을 갖자. 지금은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희망을 좀 가져가시면서 요거 마지막으로 레오폴드 파산시킨 큰 세력은 이미 하이닉스도 받아갔고 레오폴드도 파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쇼패팅하는 놈들, 얘네도 다칩니다. 고 세력들. 그런 외국인 세력과 기관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애들, 걔네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반등은 나와야 돼. 마지막으로 카카오 고점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고점대 차트는 어땠나. 카카오 고점 치고 빠졌어도 최소한 요게 다네요. 이 볼렌저 밴드 상단에 맞을 때까지는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주가가 먼저 가서 맞던가 아니면 얘가 내려와서 맞던가.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직 여기 있죠. 이게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급등을 해서 맞던가 아니면은 얘가 내려오면서 비리비리 하다가 여기 맞던가. 뭐 그 정도는 있을 거야. 그날까지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희망적인 얘기로 가서는 NC라는 종목입니다. NC 소프트죠. 이 종목이 고점을 치고 나서 쭉 빠졌어. 반등 오는 쪽 또 빠지고. 그러면서 고점이 저점을 잡고 저점인 날에 목표치인 상승이 고점을 잡았어요. 희망적인 얘기로는 이렇게 삼각수렴 파도. 그나마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 해피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인데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등을 주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올랐다 다시 빠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걸리는 시간이 1년이에요. 1년. 쫙 하고 올라갔어. 근데 제 회원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여기에서 샀던 걸 아직 들고 2년 뒤에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헐. 저는 다 팔았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자, 너무 우려와 실망에 빠지지 마시고,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이거 맨날 빠질 수가 있냐고,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순부서였습니다.